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일요일 송영진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핫했던 검수완박을 뽑아서 자유우파 국민으로서 국회에서 저지른 입법농단을 심층 썰로 여야 가리지 않고 오늘 그냥 확 저격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검수완박의 여야 합의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었다. 그러한 야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권력의 속성으로 문재인과 윤석열은 야합을 해서 검수완박이 검수야합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그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관한 것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그렇죠?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이 중에서 경제 부패만 남겨놓고 나머지 4대 범죄는 수사 지휘권을 이제는 검사가 못한다. 완전히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있잖아요. 이제 경제와 부패 범죄. 요 2개도 시간만 1년 정도 유예한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6개 그 범죄 수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야합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2개 경제, 부패 이것만 집어넣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죄가 어떤 거냐면 공직자 범죄예요. 그 다음에 선거 범죄예요. 우리가 문재인을 국정농단 적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쏙 뺀 거예요. 이걸 누가 빼버린 거예요? 이 권성동 같은 탄핵 부역자 도둑놈이 빼버린 것이죠. 이걸 빼준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엄청 좋아하고 춤추고 그럴 거 아닙니까? 표정관리하면서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또 이번에도 국민만 뒤통수 맞고 자유우파 국민만 똥 밟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소속의 양향자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무소속이 된 것 같은데 제명을 해서 무소속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분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은 우리가 좀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다름없는 양향자 의원이 그 인터뷰 발언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청와대 사람 200명은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명은 감옥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건 한 200명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범죄, 그죠? 선거 범죄 수사, 공직자 범죄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빼버린 거예요. 박탈해버린 겁니다. 빠졌어요. 경제하고 부패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야 합의에 의해 정치권이 불리한 대목을 빼버리고 이 국민복이 정말 이 낯뜨거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수야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를 야합으로 권력의 속성상 지등기의 뜻을 맞춘 거죠. 그 여파로 김호수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현직 고검장 6명이 전원 사직서를 낸다는 초유의 사태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갈 놈들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세를 부른 거죠. 그걸 권성동이가 해준 거잖아요. 탄핵도 국민의힘당이 한 거잖아요. 28명이 모자라는데 60 몇 명이나 보태줘서 243명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자, 여러분, 그 검찰 수사 지휘권 이거를 문재인이가 이용을 해서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을 시켜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털어서 그 뇌물 한 푼 받은 흔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나오니까 최성원이하고 엮어서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로 만들어가지고 45년을 형을 때린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엮어서 감옥 보내고 자기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옥 가기도 싫고 수사받기도 싫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건 차지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덮어져 버리고 봉쇄된 거예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권 이내에 가장 큰 그 부정부패 이 대장동 게이트도 덮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다 지금 박탈돼 버려가지고 공직선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우파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뽑은 윤석열을 뽑은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가 8번이나 떨어졌어요. 이게 각종 선거에서 다 낙선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낙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낙선, 아무튼 8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당시에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 친분을 이용해서 청와대의 지원을 이끌어낸 게 송철호예요. 근데 지금 재선까지 노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인 거죠. 어떻게 울산시장 공작 선거로 검찰로부터 기소 단계까지 갔던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 재선을 또 노리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완전 철면피고 국민을 무시하는 범죄 집단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심은 있는 겁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 4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 사람들도 범행에 가담은 했는데 이 검찰이 발표한 거예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고 또 검수야합으로 공직자 범죄 수사가 이번에 남겨뒀는데 이번에 검수야합의 공직자 그 범죄 수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재수사해서 이 사람들 감옥 보내야 할 조국과 임종석 그리고 혹시 모를 그 윗선 여러분 임종석과 조국의 윗선이 어디예요? 그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그 주범이 누굽니까? 화천대유는 누굽니까? 근데 이 권성동의 야합으로 이 수사는 영영이 묻혀버린 거예요.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도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도 이번에 팔아먹은 거예요. 권력의 속성, 검수의 야합,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죠.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찡구짱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려고 저는 뽑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려고 윤석열이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뽑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세 번째는 자 보세요. 월성 1호기 언제 연구 중단됩니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한마디에 월성
그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어요. 자, 공교롭게 아니 짜고 친 듯 문재인 관련 비리 수사 의혹은 다 완전히 봉쇄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윤석열이한테 묻고 싶어요. 대선 전에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검찰은 이재명 사수되냐.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성남 그 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이 이재명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임이 뭐예요? 배임이 여러분들 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게 배임이에요. 즉 주로 공무원들하고 회사원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 횡령은 돈을 자기가 슈킹해버리는 걸 횡령이라고 그러는데, 배임은 공무원이나 회사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3자에게 그 이익이 가버렸다는 게 배임이거든요. 그 짓거리를 한 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혼자만 뇌물죄로 적용시켜놓고 이재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뽑아줬습니까? 저는 윤석열, 한동훈 전부 한통속이라고 봐요. 문재인까지 한통속이에요. 가난 의심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윤석열이가 작년 10월에 대선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입으로? 윤석열 직접 지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찾아보세요. 이 모든 계약서에다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재명과 유동규가 뺀 것에서 비롯된 건데,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천대유라는 민간 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이재명을 지키는 수사자가 됐다. 피를 토하듯 절규했어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 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여기서 감동했겠죠. 그러니까 보수인지 뭐 우파인지 좌파인지 진보인지도 확인 안 하고, 이게 참 그 윤석열만 문재인과 싸우는 줄 알고, 에? 자기들의 어떤 그 상대적 그러한 것들을 카타르시스를 윤석열이 느끼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수파도 아닌 사람을, 민주당 가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을 국민의힘당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당시에 대권 후보가 자유우파 중에서 없었고, 그래서 이재명이 싫고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이 망쳐버린 이 검찰을 대통령이 되어서 살리겠다고 했어요. 검찰총장 시절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살아있는 권력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면 수사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불행히도 저는 그 노력은, 저의 노력은 문재인 정권의 거센 탄압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일은 대통령이 돼서 해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리석었던, 지금은 똥 밟아버린, 특히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과 싸운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진실과 정의에 투쟁을 하고 문재인의
악행, 악습, 악법, 반독재 이러한 것들을 저지른 문재인 권력과 처절하게 저항한 것은 사실은 조원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한 그 뜻을 가진 동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오간데가 없어졌어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권력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가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통합과 화합이 자기의 철학이라면 그것을 실천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라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권력 가진 나쁜 사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뻔뻔스럽게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의와 공정, 상식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파를 해서 설득력 있게 그런 것들을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실천을 해서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과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말은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진영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갈라치기 해서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인 겁니다. 그런 나라 아니고 정말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통합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이 정말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문재인은 44%, 윤석열은 취임도 안 했는데 42%예요. 이것이 국민 여론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에 따라서 국민의 뜻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야합을 통해서 마치 윤석열과 문재인이가 야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이러한 검수 야합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성동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좌파 정부와 맞서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우파 국민들의 자유우파 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아침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야의 검수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평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영민진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좀 꼭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옳은 생각, 정의와 진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설파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